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날씨가 덥죠. 맞아요. 네. 갑자기 또 더워졌어요. 우리 쓸공님들도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표가 생겨서 야외에서 하는 뮤직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좋은 음악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네.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이 음. 더위에 굴하지 않고 막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시는 이 아티스트들, 예, 또 거기에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또 공연을 즐기시는 관객들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이런 날씨와 같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구나. 예.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런 걸 느꼈어요. 쓸공언니 역시 외부의 영향에 관계없이 네. 우리가 좋아하는 지식 전달, 그렇죠. 예, 요 지식 전달이라는 일을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해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날씨가 더우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북이 프로젝트죠. 맞아요. 예, 심지어 거북이는 쉬지를 않는데 이 거북이는 쉬기도 해. 토끼처럼 낮잠도 자. 자, 이 바로 국부론 대장정 프로젝트죠. 네, 맞아요. 예,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지난번 61화, 63화에서 국부론 1권의 서론과 네. 1장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맞아요. 예, 이제 그 당시에 뭐 딱히 좋아요가 많다거나 칭찬 댓글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언니가 네. 이제 야심차게 네. 국부론 원정대 이제 출범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쓸공님들 원래도 좀 이렇게 조용하시지만 네. 여기 요 방송에는 조금 더 조용한가 싶은 그런 언니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쉬어가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크지 않으신 줄 알고, 음. 예, 사실 뭐 국부론이 이 대중성이란 면에서 인기가 뭐 많을 만한 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긴 그쵸? 했어요. 맞아요. 고전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혼자 읽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지난 5월 18일 네. 그 애플 팟캐스트 아이디 우너아엉님께서 네. 이 국부론을 연재해달라고 네. 예, 맞아요. 요청 댓글을 써주셨네요. 제가 처음 발견했는데 네. 빨리 이걸 언니한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심지어 꼭 연재해달라고 이 꼭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맞아. 아우, 저는 꼭 빨리 해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한 명의 쓸공님들의 어떤 예. 요청사항이라도 네. 너무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들어드려야죠. 네, 그쵸. 우어아아엉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예, 이제 국부론에 관심이 많으신 쓸공님이 계셔서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기쁘기는 한데 그 국부론 업로드 주기를 고민 중이기는 해요. 네, 이 현대 뉴스를 커버하면서 이 대장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죠? 그렇죠. 고민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중간중간 이렇게 그쵸. 넣어주시면 아주 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국부론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방송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정말 국부론 다 읽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국부론 지나치신 분들은 61화, 63화 들어보시고요. 네. 예,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권 2장을 공부합니다. 네. 제목은 산업분업화의 기원입니다. 저도 이제 언니가 국부론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지난 방송을 좀 듣고 왔어요. 네. 1장에서는 이 국가 간의 부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네. 그리고 분업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네. 부분을 좀 알아봤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2장에서는 네. 분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나 보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분업이 시작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부를 창조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분업을 발명한 것이 아니래요. 그럴 것 같아요. 발명품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마치 네.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언제 분업이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연도가 설명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애덤 스미스는 분업은 점차적으로 진화, evolve란 단어를 쓰는데 네. 진화했다라고 해요. 문명이 진화하듯이 네. 이거 진화론적으로 봐야 된다 이러네요. 네. 이런 거네요. 네. 자, 인간은 한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향의 부산물로 분업이 진화를 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교환을 하고자 하는 성향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지우개 바꾸거나, 그죠? 연필 바꾸거나, 메모지 바꾸거나, 기억나시죠? 언니 그건 너무 요즘 얘기랑은 동떨어진 거예요. 어, 요즘 초등학생 뭐 바꾸는지 알아요? 뭐 바꿔요? 포토카드. 연예인 포토카드. 아이돌 포토카드랑 뭐 아. 저도 이제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네. 뭐 도무송, 포토카드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낯서시죠? 예. 이런 것들을 거래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야. 교환 거래가 인간의 본능이네, 본능.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산 것들을 다 학교에 조금씩 가져가서 그거를 거래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선생님 금지했어 실제로. 그래. 또 너무 학생이 공부하러 가서 그러면 안 되지. 맨날 거래만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은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래요. 아, 그렇구나. 예. 다른 종의 동물에게서는 교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국부론에서 재밌는 예시가 나와요. 네. 자, 개 2마리가 뼈를 교환하는 모습을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치. 네, 그죠. 이거 내가 먹으려고 킵해둔 뼈인데 네가 물고 있는 그 뼈와 바꾸고 싶어. 이렇게 절대. 소통하는 개들은 없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교환이라는 네. 걸 안 하네요. 맞아요. 동물들이 서로 먹이를 빼앗으려고 네.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바꾸자 내 거랑 네 거랑 네. 이런 모습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갑자기 이제 그만하니까 개들이 당근이세요? 요즘 지하철역마다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 당근 거래. 당근 거래. 이 상상을 하니까 재밌네요. 그러네. 자, 그러고 보면 요즘 중고거래 앱이 인기를 얻는 것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환 성향, 이 성향을 충족시켜주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물론 경제적 이익도 생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돈인 현대 사회에 중고 거래할 시간에 돈을 버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중고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면 정말 교환이란 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열정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긴장하는데. 네. 자, 동물은 교환을 할 줄 모르는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뭐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야겠죠. 그쵸. 사냥을 하거나 해서. 네, 사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네. 사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주인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인한테 그쵸. 얻어야 되니까. 그쵸. 이 이야기를 네. 애덤 스미스도 책에서 언급합니다. 자, 경제책인데 참 얘들이 재미있으면서 철학적이에요. 그러네요. 다 인간의 이제 본능과 관련된 그런 예, 얘들이네요. 그리고 막 동물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애덤 스미스가 도덕 철학 교수셔서 그런지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책에서는 동물이 자신의 어미나 사람인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어미나 주인의 일방적인 호의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그 강아지, 그 스패니얼. 스패니얼 같은 경우 주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1,001가지나 알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도 사람 또한 자신이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줄 수 없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네. 비굴하고 복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네. 그 개들 보면 그 주인들한테 배를 까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복종적인 행위잖아요. 그쵸. 우리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음. 그런 행동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좀 씁쓸하죠. 사바사바. 예. 네. 자,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도 않고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도 좀 비굴하고 복정적이 되거나 좀 아첨을 떨기도 하죠. 맞아요. 예. 이래서 공짜가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 맞아요. 나의 비굴함을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 당당하게 무언가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잖아요. 네. give and take. 맞아, 맞아. 네. 이 영어 단어는 전 세계인이 알아.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체인 동물들은 거의 다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반해서요. 네. 인간은 계속적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쵸. 예. 이 도움을 단지 타인의 일방적인 호의에서 얻을 수는 없죠. 그쵸. 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네. 수 없이 주고받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한 네. 번도 이렇게 뭔가 이론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개념인데.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성경 말씀도 있죠. 그쵸. 예, 네. 뭔가를 해줘야 그만큼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계발서의 고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맞아요. 예. 그러네요. 역시 진리는 시대를 좀 초월해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두가 다른 이들의 도움을 원하기만 하고 남에게 주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사실 성사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 국부론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경제를 굉장히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자, 애덤 스미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네가 원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의 것을 원해. 그러니 서로 바꾸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맞아. 이게 어찌 보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네. 맞아.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게 우리나라 버전의 속담이 있었네. 그쵸. 그러네. 다른 버전은 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네. 네. 이 우리 조상님들도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쵸. 예, 이론화하지 않으신 것뿐. 그러네요. 열정 씨가 속담을 이야기하시니까 네. 저도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뭐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치. 예, 이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야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 내 네. 것이 되는 순간 네. 이게 약간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이 인간의 교환 본능이 아닐까. 그러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것을 맞바꾼다. 네. 이것은 원시 시대 초기 물물 교환 때부터 내려오는 진리죠. 네. 예, 근데 가끔 이 단순한 진리를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사람들이 가끔씩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결국 이런 상황은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교환이 가능할 가능했겠죠. 수도 있지. 네. 그러네. 네, 결국 그런 것인데 네. 내가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것이 이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만들어내면 되는데. 예, 노력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죠. 그쵸?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포기가 안 돼. 포기가. 그죠? 나는 줄 게 없지만 네. 가지고 싶은 건 있다. 이게 그러게. 그 본능이잖아요. 그러네. 그 삶이 말처럼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그래서 네. 끊임없는 번뇌 속에 살아가는 무소유를 추구해야지. 법정 승리. 그러네. 남의 네. 걸 원하지 않으면 번뇌가 그치. 없네. 내 욕심이 없으면 번뇌가 없죠. 그러네.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요. 네. 자, 저자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것과 바꿔봅시다. 이것이 인간의 교환 성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여기서 그 유명한 예시가 나옵니다. 자, 어떤 예시냐면 우리는 정육업자, 맥주 제조업자, 제빵사의 선의로부터 저녁을 얻을 수 없다. 네. 이 유명한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온다는 네, 얘기네요. 2장에서 나옵니다. 또 이걸 읽으니까 참 마음이 또 그러네. 뭉클하더라고요. 요 부분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저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네. 라고 합니다. 이 정육업자, 맥주 제조업자, 제빵사들에게 인류를 위해서 고기, 맥주, 빵을 나눕시다. 라고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죠? 상대방이 받을 혜택을 강조해야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말이죠. 맞아요. 상대방이 받을 혜택을 강조해라. 그리고 이게 사실 마케팅과 영업의 어떤 기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내가 파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어떤 광고를 보더라도 저희 회사는 이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장인 내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아무도 안 말하는 사. 광고는 없지. 네, 맞아요. 그쵸? 네. 대신에 이 물건을 사서 쓰시면 당신은 더 멋져 보일 거예요. 맞아. 행복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그러네요. 그쵸? 네. 이 국부론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광고들인 거죠. 그러네. 아니 뭐 인간은 사실 타인의 사정보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요. 그게 사실 본성이죠. 예, 맞죠. 네.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뭐 성직자라든가 맞아요. 이런 분들이 귀하신 거예요. 네, 그쵸. 사실 한번 쉽게 정리를 하면 저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당신의 빵을 저의 돈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 돈으로 당신은 다른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요청을 해야지만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네. 굉장히 단순한 거래를 굉장히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 거죠. 철학적으로. 그죠. 그러네. 예. 이 자본주의에 너무나 익숙한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내면 빵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진짜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이 정육업자, 맥주 제조업자, 제빵사 등에 대한 예시는 이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치. 네, 굉장히 획기적인 세계관인데 네. 이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유럽인들의 직업의식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의 소명, 즉 신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치. 네, 개인의 이익은 저 멀리 미뤄뒀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빵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맥주를 열심히 제조해야 되고 맞아. 어떻게 보면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은 좀 미뤄졌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직업이란 것 이것은 신의 부르심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타인과 교환하기 위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었던 거예요.
이런 그게 예. 진짜 분업의 기초가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뀐 이 포인트인 거예요. 이 음, 자본주의, 이 국부론에서. 네네. 이 국부론이 정말 대단한 책인 거죠. 그 전에는 사실 이게 소명,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사실 그냥 꾸역꾸역 해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네. 효율성이나 더 많이 생산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네. 이거를 생산을 많이 해내서 이걸 다른 것과 음. 교환한다. 네. 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부터 엄청난 잉여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사고가 바뀌니까. 아, 그쵸. 그러네. 예. 이런 관점의 변화, 다음 예시에서도 또 잘 나타나는데요. 네. 이 스미스 교수님께서 어떤 또 예시를 드냐면 원시 사회에서 활과 화살을 누구보다 빠르고 잘 만드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사냥을 하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교환하는 것이 물건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렇게 그는 무기 제조 전문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직업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뭔가를 잘 만드는 정도가 자기가 그 물건을 쓰고 남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예, 그래야 타인과 교환할 여분이 생기니까요. 그치. 여분으로 남는 물건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직업적 분화가 촉진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내 행복을 충족시키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남한테도 행복을 주고, 맞아. 그죠? 남한테도 좀 마음을 베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한테 뭐가 억지로 안 나와. 그래서 육아할 때도 보면 엄마들한테 본인의 행복을 뒤로 너무 미루지 말라고 맞아요. 이렇게 요즘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채워져야지 아이에게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고 맞아요. 아이의 그 잘못도 용서할 수가 있는 맞아요. 그런 여유가 생긴다. 잉여가 그럼- 있어야 돼. 그러네. 자, 또한 애덤 스미스는 분업에서 개인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개인 간의 능력 차이와 이 캐릭터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과학자와 짐을 운반하는 포터의 예를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능력과 캐릭터의 차이는 그들의 본성보다는 습관과 교육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이 개인이 어렸을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치.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그 차이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맞아. 한 분야만 자꾸 파다 보니까 네. 어떤 내 몸에 남은 흔적 같은 것들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보통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초등학교 때 동창들을 네. 다시 만나보면 네. 어릴 때는 뭐 네. 거기 이제 고만고만한 친구들이었거든요. 다. 네. 근데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직업과 환경이 바뀌면서 사고방식도 많이 변해 있어서 맞아. 조금 예전처럼 친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예. 네, 공통적인 어떤 가치관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옛날 추억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새로운 어떤 친구들 있잖아요. 네. 지금만 사귀는 친구들은 또 지금의 나의 가치관과 맞는 네. 사람들을 사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는 또 지금의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옛날 친구를 만나면 네. 더 나의 지금 모습을 좀 밝히기가 좀 꺼려질 때도 있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앞에서 애덤 스미스는 과학자와 포터의 차이가 네.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습관과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습관과 교육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교환 성향이 분업과
직업적 차이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이 챕터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자, 인간이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음.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없겠죠. 그치. 그죠?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스스로 모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죠. 뭐 그죠? 사냥에서부터 옷 만들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교환 성향이 결국은 음. 분업과 전문화를 가져온 근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네. 예, 참 어찌 보면 쉬운 얘기면서도 저도 읽으면서 또 그렇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한 번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예, 거지. 맞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산업이 분화됐을까? 그죠? 그거 이제 인간의 본성과 연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제 요 진리가 되게 무서우면서도 좀 와닿네요. 예. 자, 물론 개들도 사냥개, 양치기개 이런 개처럼 능력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차이가 개라는 종 전체에게 그닥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자, 왜냐하면 개들은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치. 그죠. 자, 그렇지만 인간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 차이가 큰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자의 지적인 능력과 포터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큰 것은 인간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죠. 맞아. 왜냐하면 서로 능력을 교환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전문화되지 않게 살아왔다면 네. 저는 지금의 과학기술의 뭐 발전 이런 거는 사실 맞아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는 이번 챕터에서 시장의 탄생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요. 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능력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시장에 내놓게 한다는 것이죠. 그치. 예. 어디 모여서 한꺼번에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려면 네,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이 탄생했음을 또 암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1권의 챕터 2가 끝나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인간의 교환하고자 하는 성향으로부터 분업이 시작되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분업은 출발을 했고 네. 이 분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장까지 간다. 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네.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생각할 이제 거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도 많고 네. 살짝은 어려운 주제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 단순한 논제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죠?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거야, 이 책은. 그죠? 그러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그 현대인들의 어떤 경제 행동의 심리, 이 국부론을 읽고서 많이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부론 뭐 다시 한번 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게 경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사회 안에 어떤 사회 시스템이고 네.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인간의 본성, 뭐 철학 이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인간의 교환 성향이라는 부분, 이걸 읽으면서 혹시 내가 남에게 주기보다 바라는 것이 크지 않았나? 요런 반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크면서 내가 어떤 번뇌를 겪지 않았었나? 교환이 되지 않아. 네, 교환이 되지 않아서. 그치.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 나는 조금 주고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도 반성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슬공님들 방송 들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공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제안의 댓글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노력은 해볼게요. 네. 자, 이번 한 주는 이 교환이 아니라 대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